진료 때문에 오셨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예. 근데 교통사고 환약이라는 게 생각처럼 돈이 안 돼요. 바닥에 한약 싸는 영상이 돌아가고 있죠? 왜냐면 오늘은 또 다시 교통사고 한약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아마도 교통사고 한약에 대한 영상은 이미 서너 번 만들었던 것 같고 블로그 포스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교통사고 한약, 그 중에 특히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내용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소제목으로 단락을 나누고 시작할게요. 1. 교통사고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나? 2. 죄송합니다. 3. 눈빛이 달라지더라. 4. 시스템의 문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본 전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본을 쓰다 보니까 마치 난 한약 찍는 거 귀찮아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에요. 전 한의사고 한의사의 기본 치료 수단인 침, 한약, 추나 등등 모든 시술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에요. 1. 교통사고 한약의 비용.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고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먹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약 하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짜예요. 원칙적으로는 공짜라고 하면 안 되고 비용은 들지만 전부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한다 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래요. 사실 한약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하는 거의 모든 시술은 전부 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돼요. 만약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설마 금액은 몰라도 되고 일단 승낙해라 라고 했겠어요?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으실 때 서류 발급만 아니면, 그러니까 진단서 같은 거, 그런 것만 빼면 피해자의 돈 드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이게 양방하고 다른 점인데 양방 쪽에서는 자동차 보험되는 시술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합의하시고 그 합의금 받아서 치료 받으시고 실비보험 같은 거 이용해서 돌려받으시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시술이 전부 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니까. 2.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제법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본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제법 많이 보고 있지만 처음 보는 유형의 환자분을 최근에 겪었어요. 이분은 진료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한의원에 먼저 들러서 한약을 받으셨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교통사고 한약이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치료는 여기로 받으러 올 거면서 돈이 되는 한약은 다른 한의원에서 지어 드신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근데 교통사고 한약이라는 게 생각처럼 돈이 안 돼요. 이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액수를 정확히 공개하기는 좀 힘들다고 했죠. 다만 그래도 좀 대략 짐작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비교는 해드렸어요. 한약의 순이익은 침 맞는 환자 2명보다도 더 적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한약은 제대로 만들면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조제하는 데 들어가는 제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던가 저희 직원들의 노동력을 고려하면 그거 돈 안 돼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약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나가실 때 강매하듯이 안겨드린 적도 없고 드시기 싫다는데 한약을 꼭 드셔야만 한다고 열심히 설득한 적도 없고 다른 한의원에서 1차 한약 11분 정도를 처방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환자분이 약 떨어졌으니 2차 한약도 지어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완전히 잊고 지내기도 해요. 물론 한약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처방을 구성하는데 이건 제가 열심히 계산해봤어요. 교통사고 한약은 괜찮은 순익을 남기기 어렵도록 제한이 있지만 녹용이라도 넣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손해도 안 나요. 그저 높은 마진에 욕심을 내지 않는 이상은 나름 자유롭게 처방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요구하는 분에게는 성의껏 약을 준비해드리겠지만 싫다는 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약을 짓지 않아서 내 치료에 불성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한 한의원도 있대요. 3. 눈빛이 달라지더라. 이 환자분 역시 사고 후 저희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다른 한의원에 한번 들르셨대요. 진료 대기하고 있는데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오늘만 거기 갔다가 내일부터는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제 한의원을 추천하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제 한의원에 오시긴 했는데 어제 갔던 한의원에서 미리 다려놓은 한약을 바로 내주겠다고 하시길래 여긴 너무 멀어서 앞으로 잘 못 나올 것 같고 내일부터는 다른 한의원에 갈 생각이니까 한약은 거기서 지어 먹겠다 라고 했더니 친절했던 원장님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면서 표정이 차가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셋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본인의 치료 과정에 자부심이 높아서 한약을 포함한 모든 치료 시술의 조합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중 단 한 가지라도 빠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장인과 같은 성격이던가. 두 번째, 교통사고 한약 마진을 대폭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정말 큰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던가. 이건 뭐. 세 번째, 페이닥터인데 자기가 오너가 아니라 근래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대표 원장님한테 눈치가 보이는 중이던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한약 마진은 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신경 쓰는 한의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페이닥터 쪽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동네 분위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역시 자신의 한약 처방에 긍지를 가진 원장님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되네요.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어요. 한 번에 한약을 3주분씩 챙겨주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이건 불법이에요. 전에 이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입원 치료 2주 후 한의원 통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의사분께서 21일치 한약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거 문제 안 될까요? 일단 답변을 하자면 이분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된다면 그 한의사분이 문제가 되겠죠. 교통사고 한약이 마진이 적으니까 그냥 저처럼 마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한꺼번에 늘려서 2배의 마진을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위에 있는 피해자가 10일 후에 다른 한약 처방을 바꾸어서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니까요. 처음 온 환자에게 첫 한약으로 21일분 처방한 것은 분명 위법이고, 이게 만약 상습적이었다면 저 한의원 원장님은 나중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게 돼요. 물론 피해자분은 상관없어요. 4. 시스템의 문제. 저는 교통사고 환자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했죠. 1인 원장인 한의원이면서도 통계상 전국 한의원 평균의 3에서 6배의 자동차 보험 환자를 늘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의료인이라는 걸 떠나서 이 한의원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조건을 수익 증대에 반영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영업자니까. 야, 내가 이 정도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나도 약제비를 좀 줄이고 미리 몇 달치 한약을 왕창 다려놓고 기다리다가 교통사고 환자가 오시면 치료받고 나가실 때 반강제로 한약을 떠안겨서 내보내고, 한약을 안 먹겠다는 환자가 있으면 열심히 설득해서 어떻게든 한약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1년간 누적하면 제법 큰 돈이 되겠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본 적이 있어요. 사업자라면 이런 정도 계산을 해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원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한약을 꼭 드시라고 힘줘서 말한 적도 없고, 안 먹겠다고 말하면 2번 다시 권하지 않고 신경 끄고 있고, 나중에 드시겠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라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 성격이랑 잘 안 맞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답이란 말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분명한 단점이 있어요. 일단 사업주로서는 수입이 좀 줄겠죠. 근데 사업자가 아니라 의료인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분명 안 좋은 게 있어요. 한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환자분들이라면 원장이 더 권하지 않으니까 환자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증상이 장기화되어서야 나중에 환자분이 그럼 나 이제 한약을 먹어보겠다 라고 하셔도 이미 한약 투여 가능한 시기가 지나서 자동차 보험 혜택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계속 미뤘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약은.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리면 그때 가선 또 안 돼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목요일 오후에 오셨던 환자분이 자동차 보험으로 한약을 짓기로 했어요. 그 한약은 다음날인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신 환자분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 환자분은 대략 오후 3시쯤에 치료가 끝났는데 30분만 기다리시면 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이 있어서 한약 나올 시간까지 그 30분을 기다리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약을 받아가실 수가 없었고,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못 오신다고 했고, 일요일은 제가 휴진이고, 결국은 월요일 오후나 돼서야 받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모든 질병은 그렇지만 치료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한데, 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서둘러도 한약 받는데 4일씩 걸리는 때도 있기도 해요. 이런 건 단점이죠.
그러니까 한의원마다 각자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제 한의원은 원장 스타일 때문에 크게 되기 힘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각 한의원마다 원장의 성격에 따라 하는 거죠 뭐. 그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1. 자동차 한약은 무료다. 한약을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고 하면 된다. 미안해 하실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다. 4. 한약에 대한 각 한의원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다.